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틱톡에서 각종 필터와 보정을 이용해서 유명 아이돌을 사칭하며 활동하던 한 아줌마가 결국 정체가 탄로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필터와 보정 기능이 발달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다룰 사건의 주인공은 40대 중반의 한 여성으로 무려 6개월 동안 인기 걸그룹 멤버를 사칭하며 수많은 팔로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SNS 중독, 허영심,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 혼란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는 사건이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일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45세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올해 초부터 틱톡에서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를 사칭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사용한 방법은 정교했습니다. 먼저 틱톡의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 얼굴형을 바꾸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보정 앱을 추가로 사용해서 눈을 크게 만들고 코를 오똑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한이와 비슷한 헤어스타일의 가발을 구입했고 실제 한이가 착용했던 것과 유사한 의상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착용했습니다. 심지어 한이의 목소리까지 흉내내기 위해 발성 연습까지 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립싱크 영상이나 댄스 커버 영상을 올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과감해지면서 마치 자신이 진짜 한이인 것처럼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에요. 오늘 연습실에서 새로운 안무 연습하고 있어요 라며 실제 연습실인 것처럼 꾸민 공간에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멤버들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정말 함께 활동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김 씨의 틱톡 계정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팔로워 수는 3개월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고 일부 영상은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팬들과 소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팬들의 질문에 답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고민 상담까지 해주면서 마치 정말 한이가 팬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공식 계정보다 여기가 더 재미있다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한 것은 진짜 뉴진스 팬들이었습니다. 한이의 실제 스케줄과 김 씨가 올리는 영상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이가 해외 콘서트 중일 때 김 씨는 한국에서 일상 브이로그를 올렸습니다. 또한 한이의 실제 SNS 게시물과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김 씨가 실수로 필터가 해제된 상태에서 몇 초간 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네티즌들이 이 부분을 캡처해서 확대해보니 40대 중반의 여성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증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김 씨의 정체가 완전히 탄로났습니다. 분노한 팬들과 네티즌들은 김 씨의 개인정보를 찾아내기 시작했고 결국 실명과 거주지까지 공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의 정체가 밝혀지자 온라인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틱톡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등 모든 플랫폼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김 씨를 진짜 한이라고 믿고 팔로우했던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6개월 동안 속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팬들이 김 씨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팬레터를 써서 실제 한이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선물들을 실제로 받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저희 아티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런 식의 사칭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초상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는 결국 사과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 영상마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필터를 사용한 채로 영상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점점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며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과거도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이전에도 다른 연예인을 사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배우 김태희를 사칭해서 인스타그램 활동을 했다가 발각되어 계정을 삭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실제로는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김 씨의 이런 개인적 상황이 사칭 행위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른 사람 사칭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수십만 명을 속인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 씨가 받은 선물들의 가치가 총 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을 위한 계획적 범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결국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상에 퍼진 자료들과 개인정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사칭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김 씨는 뉴진스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안무를 따라하면서 마치 자신이 원작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초상권 침해입니다. 한이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상업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팔로워 증가를 통한 간접적 이익과 선물, 수치 등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기죄의 가능성입니다. 거짓 신분으로 팬들을 속여서 선물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이 김 씨에게 현금을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방해죄입니다. 김 씨의 행위로 인해 실제 뉴진스와 소속사가 해명에 나서야 했고 공식 채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어도어 측에서는 김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5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 해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선물을 보낸 팬들 중 일부도 김 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여러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 혼란 문제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보입니다. 둘째, SNS 중독과 관심받고 싶은 욕구의 극단적 발현입니다. 김 씨는 실제 자신의 모습으로는 얻을 수 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짜 정체성을 통해 얻으려 했습니다. 셋째, 필터와 보정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부작용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사칭 행위는 더욱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팬덤 문화의 맹목성 문제입니다. 일부 팬들이 검증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모습은 이런 사기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토양이 됩니다. 지금까지 틱톡에서 필터 보정을 이용해 아이돌을 사칭한 아줌마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와 콘텐츠에 대해 더욱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필터와 보정이라도 세심히 관찰하면 허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타인을 속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법적 책임의 중요성입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칭, 저작권 침해, 사기 등의 행위는 모두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건전한 팬 문화의 필요성입니다. 팬들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합리적 의심과 검증을 통해 건전한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칭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더 정교한 시스템과 신고 체계가 필요합니다. 김 씨의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디지털 시대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가짜보다는 진짜가, 허상보다는 현실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온라인에서 접하는 콘텐츠에 대해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자신만의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